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장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상승을 하고 있었던 S&P 500은 후반부에 도입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요. 장 초반 때 Initial Jobless Claims에서 컨센보다 더 높은 수치인 221K가 나오면서 컨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경제가 악화되었음을 가리키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서 나스닥은 1% 넘게까지 올랐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국가 경보 레벨을 최고조로 올리면서 상승을 전부 다 토해내는 흐름이 잡혔습니다. 실제로 브랜트 유가의 흐름과 S&P 500 선물의 흐름은 정확히 서로 반대 흐름이 그려졌는데요. 전쟁의 소식과 함께 유가는 급등을 했고 지리적 위협으로 인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었던 나스닥과 S&P 500은 동시다발적으로 조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고평가 섹터는 크게 어떠한 뉴스가 되었든 리스크에 민감하고요. 저평가 섹터의 경우는 이미 반영될 수 있는 대부분의 리스크는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리스크에 둔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포테크 인덱스는 이렇게 33.18 PE 멀티플로 가장 고평가임을 볼 수 있고요. S&P 500 내에서 여기 에너지 인덱스는 12.60으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는 에너지 섹터가 한창 저평가일 때 미리 제가 선행 분석을 드려서 포지셔닝을 해놓았고, 한 예시로 여기 CPG인 크레센트 포인트 에너지는 유가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무려 44%나 상승을 하면서 꽤나 만족스러운 수익을 거두었으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의 약 30%를 수익 실현한다라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텔레그램에 공지를 드려서 함께 좋은 수익을 거두면서 오로지 저평가 기업들 상으로만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PG 외에도 여기처럼 61%나 28% 저평가된 기업들 상으로 미리 포지션을 잡았고, 이미 충분히 상승을 했지만 이러한 기업들은 CEO나 부회장 등 내부자들이 최근까지도 매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여전히 앞으로의 흐름이 기대가 되며, 저희들은 계속 똑같이 저평가되어 있고 내부자들이 충분히 자수주들을 매입하고 있는 펀더멘털이 훌륭한 기업들 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빌드업을 해서 한 번씩 수익 실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또 다음 먹거리에 대한 분석을 멤버십 분들께 선행적으로 남겨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업의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기업을 보고 분석하면서 기준으로 제가 잡고 있는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내부자 매수 현황, 그리고 그 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의 퀄리티와 생산성, 성장률 등 모든 지표가 나쁠 게 없고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유가 있긴 한데 고평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놓치지 않을 것이며, 기회가 포착된다면 바로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매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계시는 지표는 내부자 매수 현황으로 이미 내부자들이 여기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또 이렇게 최근 들어서 엄청난 양의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물론 이렇게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조정 없이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기회가 포착된다면 멤버십 분들께 공지를 드리고 저는 바로 매수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일자리 관련 지표인데요. 그게 방금 발표가 되었고 노동시장은 강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Change in Non-Farm Payrols는 303K로 컨센인 214K 대비해서 엄청 높게 나왔고요. 실업률은 3.8%의 컨센 대비해서 3.8%로 플랫 하지만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강한 노동시장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Average Hourly Earnings Month over Month와 Year over Year의 경우는 둘 다 똑같이 컨센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지난달 Average Hourly Earnings Month over Month가 0.1%였다면 0.2%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노동시장이 식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노동시장의 결과와 함께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하락했던 10년국 채무리는 다시 1% 이상 반등을 빠르게 하면서 4.361%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국채금리가 4.35% 이상 오르지 않고 이렇게 하락해줘야만 좋은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경제가 약하고요.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경제가 강하다는 것인데, S&P 500과 나스닥은 이미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금리 인하가 되려면 경제가 약해져야만 하므로 국채금리는 오르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율 배반적으로 경제와 노동지표가 강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가버린다면
잘못된 결과가 선반영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선반영된 폭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달러를 보겠습니다. 달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제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강한 노동지표와 함께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또한 S&P 500과 서로 상반된 상관계를 보여주는 지표로 달러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면 오를수록 금리 인하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달러와 10년국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강한 노동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S&P 500과 나스닥이 지금 오르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제가 미리 선행 분석을 드렸듯이 여기 잘 보시면은 Implied Volatility 지표가 일자리 지표가 이렇게 발표되기 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른폭은 여기 CPI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의 오른폭보다 더 높게 잡힌 상태로 일자리 리포트가 발표가 되면은 이슈 해소와 함께 이렇게 쌓인 Implied Volatility가 녹아내리면서 S&P 500은 기계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드렸는데요. 말 맞다나 일자리 리포트의 결과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관계없이 결과가 발표가 되고 이슈 해소와 함께 이렇게 Implied Volatility가 큰 폭으로 녹아내리면서 주황색인 S&P 500이 기계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기계적인 반등을 보이는 주가의 흐름을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 어떤 특정한 지표의 결과가 나왔을 때 채권과 달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느냐를 기준으로 잡고 나의 스탠스를 잡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Implied Volatility가 다 녹아내린 뒤부터는 그때부터는 펀더멘털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반영을 받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어제는 Fed Kashkari와 Fed Master의 연설 또한 있었는데요. Fed Kashkari는 만약 인플레이션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고요. Fed Master는 Longer Term Rate를 2.5%에서 3% 높인다는 발언 또한 하였는데 중립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과거 0.5에서 1%대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환경은 이제 굿바이라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PCE와 노동시장 등에서 보여주었듯이 인플레이션이 사라지지 않고 재점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유가이고요. 유가를 보시면은 지금 87.10달러로 여기 제가 잡아놓은 85.50달러의 저항선을 브레이크아웃 해버리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85.50달러의 저항선이 이렇게 뚫린 상태로 클리어 해준다면은 89달러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은 정말 잘 나올 것입니다. 저는 매크로와 원유 펀더멘탈을 매일 바라보면서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숙제를 해드리고 있는데 매크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문제이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원유 쪽을 매우 깊게 파고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까지 하나하나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은 무슨 이벤트에 의한 상승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유가가 물론 쉬지 않고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는 않지만 유가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강한 수요와 다른 해에 비해서 감산되고 있는 사우디에서의 공급량과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공급량 때문에 나온 결과이고요. 그러한 이유에서 24년과 25년에 걸쳐서 원유 기업들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원유 쪽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포기한다는 뉴스와 함께 테슬라의 주가는 5.3%가 하락할 정도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지금 161달러가 된 상태로 테슬라의 옵션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160달러대의 거대한 풋옵션이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풋옵션이 적어도 지선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160달러에 풋옵션마저 소화시켜버리고 내려간다면은 그 다음 지선은 여기 제가 잡아놓은 152달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152달러가 된다면은 프라이스 OCF는 이제 더 이상 지금처럼 고평가인 42배가 아니라 이렇게 32배 정도가 되는 것이므로 사실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바라본다면은 이제 점점 적정 주가에 수렴해 나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론 머스크는 로이터가 거짓말을 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 3% 정도인 상태로 테슬라의 주가만 피해를 입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산다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항상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투자한다면 나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 투자를 한다면 여전히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수량을 잡으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을 효율적으로 서포트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이버 카페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요약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차트 분석, 그리고 궁금하신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 대상으로는 제가 무료로 분석을 해서 남겨드리는 등 많은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만큼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